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저희가 덤말리게 선인장화 예. 앨범 한번 네. 다루기로 했었죠. 이게 2020년도에 나온 앨범이라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덤말릭을 제대로 들어본 게 이게 처음인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이게 조금 전 세대하고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느낌도 좀 들고 뭔가 이렇게 좀 젊은 감각을 장착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막 감각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되게 막 무겁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세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가볍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운 건 아닌데 그런 태도가 좀 있어서 그게 좀 유니크하게 느껴졌고요. 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 뭐 본인만의 어떤 리듬, 뭐 라임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내용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선인장화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음악의 어떤 태도들을 잘 담아낸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른 힙합 앨범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정말 좋은 것들도 많았는데 이 덤말릭은 조금 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젊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 네. 이 덤말릭의 태도는 젊어서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음악과 예술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아주 본질적인 태도, 뭐 본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태도들이 아주 그 이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태도들이 좀 보여서 어쩌면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의 덤말릭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예술적인 어떤 태도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주 인상 깊었던 그리고 또 표현들이 또 네. 시적인 표현들이 어, 이따금씩 툭툭 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부 다 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표현이 하나 딱 들어감으로 해서 뭔가 이 노래 한 곡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점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덤말릭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덤말릭의 랩톤이나 이런 게 제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덤말릭이 랩을 뱉는 순간 되게 집중하게 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 내가 랩을 어떤 그 그 어떤 창작의 과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끊임없이 뭔가 고민을 하고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 형님이 아까 이제 네. 예술가의 네. 적인 어떤 태도라고 네.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네. 보여져가지고 네.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좋은가 봐. 그러니까 막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막 감각적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트렌디한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트렌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 덤말릭 앨범을 우리 흔히 이제 분배비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약간 이제 정박에 딱딱딱 그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잼이나 뭐 시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잼은 더 그걸 더 넘어섰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지금 시점에서 랩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덤말릭 스타일로는 안 하거든요. 더 어떤 웨이비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뭔가 이렇게 웅얼웅얼거리기도 하고 발음이 뭉개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neducated kid 스타일로 거기 보면 뭐 폴 블랑코나 이런 식으로 되게 과격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호가시가 넘쳐나는 음악들인데 덤말릭은 이 음악은 굉장히 좀 담담하고 그쵸.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선인장화의 비트도 굉장히 80년대
재즈한 그런 힙합 맞아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비트를 네. 잘 가져와가지고 예.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냥 한 곡 한 곡 잘 안 뛰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곡 단위로 또 들어보면 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노래들이. 배경음으로 쓰인 이제 효과음으로 쓰인 것들 중에서도 재즈한 것들, 뭐 블루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80년대에 많이 선보였던 그런 정통 그런 그게 지들인데. 선인장화라고 하는 이 그 제목 앨범 네. 제목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 뭔가 이제 딱딱하고 가시로 가득 차 있고 둔탁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이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사에도 그런 어떤 뭐 콘크리트 바닥에서 뭐가 불꽃이 나오고 이런 식의 개화의 어떤 장면을 많이 담은 그런 가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의 이미지가 많아요. 불, 폭탄. 그러니까 제가 그 앨범들을 듣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네네. 앨범을 관통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그렇게 강조되는 앨범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덤말릭은 불과 관련된 갈증, 그 다음에 뭐 선인장도 그것과 그렇죠. 건조한 것들, 그 다음에 불과 관련된 폭탄의 이미지,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불의 감각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가면서 하나의 어떤 그 일관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앨범을 약간 시적이라고 느끼나 봐요. 네, 곡별로 네네. 가사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트랙 선인장. 예. 네. 선인장은 지금 이제 현재 담배 피는 게 나쁘다고 배웠는데 이것만큼 쉽게 또 잘난 밖의 것들로 가사를 만들어 Let me meditate for ya.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칼침에 방패를 세운 다음 어느 순간 난 준비된 만큼 사랑하네. 이게 이제 정말 선인장의 그런 어떤 느낌을 자기 처지에서 진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기 방어적이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방어해야 되고 뭐 이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진짜 날 흔드는 것들만 나에게 가치를 줘. 그러니 음악과 사랑 돈 빼면 입담으로 줘. 이게 이제 헤이터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건 내 씨앗과 내 씨앗들을 공유하는 과정. 네. 사랑은 이루어질 때 사진으로 남고 끝나면 노래로 남아. 사진첩 용량은 적지만 가사와 멜로디는 많아. 그래서 이게 정말 선인장이라고 하는 제목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태도들을 요 이미지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 이 부분에서도 사진첩 용량이 적다는 거는 사실은 어디 안 가고 작업실에서 계속 메모장에다 가사 적고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진 찍을 일이 없다는 건 어디 안 나가니까. 그걸로 보셨구나. 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물화잖아요. 추억의 물화. 근데 그 물화는 그냥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 가사와 멜로디는 그런 물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봤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물화된 사랑 말고도 더 많은 우리가 추억이나 기억을 어떤 사진으로 물화한 것 말고도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그 선인장과 좀 연결을 시켜보면 선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단순할 수도 있고 가시투성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풍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러면 얼마냐? 두 번째 트랙 이거 노래 얼마냐? 이거 너무 재밌던데. 야 이거는 진짜 각
나이대별로 돈의 액수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처음 벌어보면 18만 원, 그 다음에 엄마가 사준 에어포스 원에 14만 원, 그 다음에 뭐 처음 받은 공연페이 5만 원,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물어보자 한번 그러면 진짜 얼마짜리였냐. 내 가치를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내가 얼마짜리였냐. 그래서 내가 한 건 다 계산해줘. 일십, 백, 천만, 잔돈까지 싹 다. 그러다가 나중에 10, 100, 천만, 억, 원 이렇게 가면서 점점 자기의 가치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자본주의, 코카인, 뭐 어렸을 때 뭐 주머니 털어 2,000원 이런 약간 죄책, 청소년기의 어떤 죄책, 이게 아마 포르노 사진을 보려고 2,000원을 털어서 버스비까지 다 쓴 모양이죠. 그런데 바닥만 긁다가 본 10원은 누군가 떨궜겠지. 그게 이제 어떤 돈이냐면 내 신발 살 때 네. 살 돈 벌 때 은행에 넣는 어떤 불우이웃 기금. 그 단지 10원밖에 안 넣었는데 나는 그거를 그 어떤 이미지를 소비하는데 다 쓴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죄책이 있는데 글쎄 뭐 그렇게까지 죄책을 느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백인 블랙으로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억을 소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구절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 액수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딱 그 결정을 해서 그것 주변으로 그러니까 발생했던 어떤 시간들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끄집어내는 이런 재치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노래 자체도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보통의 돈이라는 게 랩에서는 클리셰적으로 그냥 성공의 어떤 그쵸. 보증수표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소비가 안 되는데 과거에 그 네. 내가 돈을 벌었던 기억, 네. 그다음에 내가 공연에서 받은 네. 페이, 네. 그래서 나의 가치를 한번 매겨보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돈 말리기에는 항상 그 물질적인 가치와 그다음에 나의 정신적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게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이제 뭐 물론 이제 PC방 가서 뭐 알몸 사진 받아가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되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전은 은행에 넣는 불기금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돈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약간의 그 경제관념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깨닫고 약간 사색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와가지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가사에 그러니까, 집중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플렉스 뭐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다른 시각들이 이 뭔가 이렇게 젠체하고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 다른 시각들이 더해지면 그게 완전히 달라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보면 뭐 간지 챙겨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속에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바탕이 돼서 뭔가 이 삶이 꾸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예. 자, 3번 트랙 같은 옷으로.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는 이거 뭐죠? 이 뭐라고 해요? 코러스? 훅 옷은 일요일 아침처럼 근데 금요일 뭔가치 걸어. 이거 너무 재밌던데. 나 이게 살짝 따라할 뻔했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말릭도 이 훅을 다 영어 말고 한글로 잘 그쵸. 쓰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네, 우리말로. 네네네. 그다음에 반같이 걸어, 그다음에 치 걸어 이렇게 한 번 더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독특했어요. 네, 치 걸어 이러더라고요. 이 노래는 약간 이센스 느낌도 나더라고요. 노래가. 약간 그런 느낌. 비트도 되게 잘 써가지고. 저기 뒤에도 보면 이센스 가사에 아들과 딸들의 그것도 약간 이센스 느낌이 나던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고 여기도 이제 불 이미지가 있어요. 난 내 걸로 불 지르고 다녀 이런 말들도 있고 왜? 그러니까 사실은 너네들이 막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고 나도 여기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옷은 일요일 아침처럼 되게 편안하게 그렇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뭐 추리닝 바지나 입고 있겠지. 되게 편한 옷인데 금요일 밤 같이 걸어는 금요일 밤은 정말 피로가 쌓여가지고 정말 이제 내일이면 쉬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한계에 다다른 아 그래요? 이거 불금의 이미지 아닐까? 아닌 것 같은데. 불금의 활락가를 진짜? 나서는 활보하는 어떤 그런 수행 넘치는 포즈 아닐까? 그러면은 네. 좀. 그러니까 옷은 후줄근하게 입었지만 아 진짜. 금요일 밤처럼 나는 멋져 이런 느낌 아닐까? 아니 제 생각에 피곤해 쩔어 이거는 좀 아 그래요? 그런가? 오. 그러면 그건가? 그게 내 정장 넥타이 삼성 신입사원보다 더 꽝맨 난 아닌데 이거 좀 일을 나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이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옷에 가득 뺀 리듬 냄새. 아 이것도 되게 너무 감각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고 신발끈 꽉 조여매고 그러면서 나는 내 걸로 불 지르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장 넥타이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뭐 직장인들이 읽는 그런 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표현들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전쟁 계속 움직였네. 결국 이길 때까지 앉아 절대 발자국을 따라가 죽은 왕들을 보고 그쵸. 이게 뭐 전세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리스펙했던 어떤 래퍼들도 그러니까 지나간 어떤 시절의 어떤 래퍼들일 수도 있고 근데 나도 그 앞으로가 충혈된 내 눈 속 가득 담긴 크라임 씬 이게 딱 나오면서 이 크라임 씬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왕이 죽은 자리 그러니까 전세대 왕이 죽은 자리 그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 이런 어떤 이중적인 것들로 딱 겹치면서 죽이는 비트를 죽여 이러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은 왕에서 이어받아서 이 죽이는 비트를 죽여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땀이 가끔 반짝일 때도 좋고 마지막 날은 쉬어. 만약 그 다음 날 내가 영원히 잠든다 해도 아무도 창조하지 못해 나보다 더 나은 것. 이거는 뒤에도 이제 신 흉내 내는 가사가 나오지만 정말 자기 세계에서 자기는 신인 거죠. 내가 창조하고 그래 나도 신처럼 마지막 날은 쉬어. 일주일 내내 일하고 마지막 날은 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이렇게 차려입고 뭘 할 때 나는 죽어라고 이렇게 노력해 이런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운 입술 안에 누런 이 두드리는 붉은 혀 더러운 입 이런 게 이제 정말 씻지 않은 일요일 아침 같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여기도 매일 붐볐으니 못 다물어 입을 못 다문다는 거죠. 입속이 매일 붐볐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자기가 비트를 뱉어내고 뭔가 라임을 뱉어내고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그러니까 노래 자체도 되게 재미있었고 속도감도 있고 그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표현들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시쳇말로 뇌까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게 이렇게 피상적으로 뇌까린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러니까 진지하다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네 번째 트랙 레이니 데이. 레이니 데이는 조금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비가 어떤 비일까요? 사실은 그 비로 거리를 한번 싹 씻고 내 삶을 위해 다시 팔 걷었지 이렇게 이제 다시 어떤 재기하거나 아니면 다시 충전하는
정화일 수도 있는데 정화의 뜻. 예, 정화일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게 we need a water, we need water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그러니까 갈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갈증,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공에 대한 갈증,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자신에게 충실하게 하나 둘씩 이루어 피 끓일 때 필요한 건 불. 여기도 불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난 용처럼 불을 뱉어 뜨거운 내 주변 열시켜 물 필요해. 그러니까 이 갈증이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열망에서도 비롯되지만 내 노력 때문에 주변이 이렇게 약간 물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이중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마라톤맨이고 땀을 계속 흘리고 있고 시원한 물 한 모금 내놓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We need a water 이게 계속 변주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따라서 변주되고 이 갈증의 어떤 그 의미들을 이게 다양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만들어줘 돈이 날 나답게, 만들어줘 힘이 날 나답게, 만들어줘 사랑이 날 나답게. 그럴 수 있는데 여기다가 조심하길 바래 내리는 비가 좀 차갑네. 이러면은 내가 막 자신감 있게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딱 내리고 어떤 경고처럼 문득 환기되는 어떤 그 삶의 다른 국면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비가 툭 내리더라고요. 갑자기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끼얹듯이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게 제가 보는 게 맞나, 약간 조심하길 바래서 이 앞에 정조랑 조심하길 바래 뒤에 정조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맞나? 삶이라는 더 좋은 무대, 긴장되고 목마르지 그 사막에서 보란듯이 오아시스 찾아내는 거 흔해 빠졌지만 여기도 좀 원래 그래 죽음은 잎싹 닿지 난 그 흔한 얘기에 담겨있는 비싼 가치를 알아. 이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비를 맞아 열 곳을 식혀준다는 것도 나름 기분이 날 거야. 삶이 먹고 사는 것과 같은 말 된 그 시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갈증. 이제 갈증이 여기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증이 있지만 이 삶이 먹고 사는 것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삶이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증.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갈증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걸로 딱 귀결되면서 단지 난 갈라진 땅 위엔 단비가 필요할 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들어줘 돈이 날 나답게, 만들어줘 힘이 날 나답게, 만들어줘 사랑이 날 나답게라고 하는 게 진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한테는, 이 화자한테는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조심하길 바래 내리는 비가 좀 차갑네. It's rainy day는 진짜 현실에서 비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갈증은 내적인 갈증이고, 그쵸. 이 가사 속에서 비의 이미지나 워러의 이미지는 내가 진짜 갈증나는 상황에서 나를 뭔가 해소시켜줄 돈인 사랑인데 지금 현실에서 내리는 비는 좀 차가워. 그걸 통해서 지금의 나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경계에 있는 자아 같아요. 이 화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망과 갈증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작 비가 내렸을 때 내가 식는 것도 경계를 한다.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차갑네. 네. 그러니까 불의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내가 막 타오르고 주변이 마를 정도로 내가 막 타오르는데 이제 비가 확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가 있는 것 같아요. 남 PD가 얘기한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네. 제가 얘기한 것도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필요하고 또 이 안에서 경계해야 될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느낌으로 다시 뭔가 해야 되는 근데 가장 재밌네요. 네. 가사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단 다섯 번째 트랙은 이번에 이제 아. 숫자로 돼 있고 2018년 2월 20일부터 9월 이게 30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굉장히 우울한 노래예요. 6개월의 시간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금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아마 너가 자살을 시도한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감정, 그 처지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면서 그 너의 그 찰나에 내 곡이 있었으면 해. 예. 우리는 좋은 데로 갈 거야. 모든 여기 이제 영어로 돼 Everybody gotta dead homie, and I don't wanna add u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죽은 친구가 있고 더 이상 그런 죽은 친구가 또 다른 another dead homie가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너라고 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그 너한테서 그러니까 섣불리 위로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공감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앞에 그 영어 가사 이 부분도 참 좋았고요.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뭐 이게 자살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게 나오고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난 듯해 뭐 이러면서 뒤에도 나도 목을 매달아 봤고 이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나도 이랬었어. 뭐 감정은 못 사더라도 가끔 지킬 수 있고 뭐 돈이 뭐 지독하게 필요한 내 이유인데 욕구불만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먹어치우고 그게 너와 날 죽게 냅둘 수는 없었지. 감정은 버려주고 채우지도 못하는 큰 구멍을 멍하니 바라보면 뭔 의미인가 싶어 이러면서 자기 푸념하듯이 그 사람한테 공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등장하죠. 네.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너라고 하는 어떤 친구인 듯한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를 위한 가사를 써. 눈물이 마를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세질 거야. 기억은 남겠지만 삶은 순간이니까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이 곡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 영어 가사들의 어떤 울림들이 쫙 또 나오는 것 같죠. 네. 여섯 번째 트랙 레드. 예. 여기서도 너가 나오네요. 네. 이 너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누군가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뭔가 나한테 어떤 그 영감을 주는 네. 일테면 뮤즈 같은 그런 존재. 네, 네. 약간 동료 느낌도 있어요. 동료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레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피와 좋아요의 색깔은 여전히 같지. 이게 레드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드, 이를테면 피라고 하는 어떤 열정 혹은 끈끈함, 뭐 또 좋아요, 또 사랑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뒤에 노래라는 보면 생각이 장미꽃도 나오네. 네네네네. 장미꽃도 레드로 가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또 그런 어떤 너에 대한 이를테면 여기 이제 우주를 담은 너의 눈이라고 했을 때 네. 그거는 다잖아요. 전부잖아요. 근데 그거가 사실은 현실에 부딪힐 때 가면도 있을 거고 또 타협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뒤에 가면 뭐 카인이 돌을 들 때부터 이런 어떤 배신도 있을 거고 또 목소리가 달라져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
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뒤에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보상 없는 현실은 날 쉽게 망치게 해. 그럼 난 잘게 부수고 난 뒤에 다시 해. 뭐 이러면서 쭉 허나 곰팡이 핀 손발이 다가올 때면 나는 어김없이 또다시 기침할게.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기침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아파서 기침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첫 노래 선인장의 그 인트로에 보면은 하는 헛기침 있잖아요. 그 기침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다잡고 장미꽃을 준비하고 이렇게 삶은 계속되고 탄생은 아직 안 멈췄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희망적인 걸로 쫙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는.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미움받으려면 미움받는 연습이 먼저지.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건졌지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법이 곧 레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네. 전체적으로 네. 그 진짜 20대에 쓴 연애 편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도 근데 있어요. 보내지 못한. 네네네. 네, 어딘가에 막 적어놓고 저장만 해놓고 보내지 못한 그런 걸 볼수록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다 20대의 사랑이 연애 편지라고 하는 게 온갖 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너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또 친구에 대한 어떤 동료에 대한 어떤 사랑도 있고 또 내 삶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되찾아야 될 필요도 있고 뭐 카인도 나오고. 예. 그 여기 이제 앞부분 뭐 중간 부분도 그렇던데 앞부분에 그 사랑하는 법을 건졌지 거기까지 이렇게 약간 효과음을 입힌 이상한 목소리가 되다가 네. 중간에 한 3줄 정도는 또 그 목소리와 본래 목소리가 합쳐졌다가 네. 다시 본래 목소리로 딱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난 너를 노래해 그때와 목소리는 달라졌어 난 써내려가 이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그런 네. 효과들도 네. 일곱 번째 선레이즈. 이거는 네.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너무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민으로 다독거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뭔가 뿌듯함 음. 가슴이 아팠는데 뿌듯한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이 이제 고통스러운 가족사가 나오죠. 아빠의 어떤 폭력, 음주와 폭력 이런 것에 시달렸던 그 성장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생각해보니 뭐 아빠 결국 사랑하는 아빠지만 그래도 싫은 거 더 많아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물론 이거를 가족이라는 어떤 가족이 사실 억압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면서 막 계속 그걸 다 안고 갈 수도 있는데 이 폭발의 에너지가 나중에 폭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폭력의 에너지가 물론 내가 아빠 닮았다는 말은 너무 싫지만 그때 그 폭력을 당하면서 내가 폭발했던 그 에너지가 나중에 폭탄이 되는 거였잖아요. 이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화자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집약체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가족사에서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하는 이게 그래서 제일 저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 앨범의 어떤 중심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술 취해서 막 집에 와서 난동 피우고 이런 거를 술병이 조용 배우고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공연을 같이 했어. 이렇게 적으면서 바로 벗어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멘탈이 되게 튼튼하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음. 엄마가 날 제대로 키워서 그러니까. 기른 덕에 불을 계속 뿜어.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또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덧말리기의 불은 되게 긍정적인 그렇죠. 에너지예요. 네, 그렇죠? 에너지고 폭발하고 또 내가 뭔가 세상을 바꿀 그런 어떤 도구이고. 그래서 이 노래는 진짜 나중에 이제 욕하는 법을 배웠지, 샤라우트 막 일하는 방법을 배웠지. 이 부분도 되게 그런데 이게 이 현실도 있어요. 미운 사람들보다 미운 상황들을 겪다 보니 결국에는 결핍된 건 나라서 찾는 건 날 채울 수 있는 어쩌고 뭐 섹스 가끔 술 가끔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탯줄이 도와선 어쨌든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결핍돼 있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하지만 이걸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탯줄이 도화선이 돼서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어. 훌륭한 태도. 네, 진짜. 그러면서 이제 다음 노래 폭탄으로 딱 이어지잖아요. 네, 여덟 번째. 네. 폭탄. 폭탄으로. 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음악에 진입했는가 그 두근거린 치기 어리고 두근거리는 과정이 앞부분에 딱 나오죠. 처음에는 진짜 불장난처럼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 여자 꼬시려고 해. 그런데 진짜 사랑해. 근데 이게 여자들에 대한 사랑, 여자애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음악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어떤 예술 또는 문학에 다 여자 꼬시려고 하는 거죠. 그쵸. 네. 이성을 꼬시려고. 제가 아는 어떤 시인도 기타 치고. 네. 화학과를 나왔는데 여성들이 많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이 많다는 이유로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시인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이러면서 어떤 감동도 보여요. 잉크보다 그러니까 불꽃이 피어나 이쁘게 잉크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표정이 보여. 두 눈 속 화사하게 물들어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지 진짜. 이게 꼭 어떤 노래가 감동이라기보다는 감동이어서도 그렇지만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그렇죠. 들고 음악을 통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전까지 내가 익숙하게 느껴왔던 어떤 감정들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런 거를 이제 확 가죠. 네. 근데 이제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 이 현재의 그 어떤 자신의 처지, 그러니까 처지이자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물어. 대답은 부정, 긍정은 죄다 마이크 앞에서. 그런데 거기서만은 터트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이 되게 해줘. 내 몸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비교해봐. 원자 폭탄의 화력을 빼다 박지. 뭐 이런 이 폭탄에 자신의 어떤 예술의 에너지를 확 집약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 세상이 바뀌었고 이게 세상을 바꿀 거다. 이 도시에 불을 붙일래. 그게 내가 원하는 바. 그러면서 뜨겁게 녹은 콘크리트 굽고 갈라진 금에서 피어난 한 떨기 불꽃.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태어나. 난 그 둘을 3분 속에 채워놔. 이게 이제 노래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서 짧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 그러면 뜨겁게 녹은 콘크리트가 굽고 갈라지는 금에서 피어난 한 짝의 불꽃. 이게 선인장화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꽃과 관련되면서 계속 이게 이제 선인장의 어떤 감각들도 계속 환기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폐허와 재만 남은 자리 위에 내가 낳고 이름 붙인 내 자식들이 있네. 이건 이제 자신의 음악이겠죠. 그 폐허, 그러니까 내가 불을 붙여서 이 세상을 다 태웠고 거기에 나의 음악이 있어. 뭐 이런 느낌인데 이를테면 이게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태도인데 어떤 세계를 부정하면서 이 세계를 어떤 폐허로 인식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도 그 폐허의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열망을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다음 번 네, 9번째 노래 전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음악의 태도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너희를 나로 전염시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태도인데 여기 보면 이건 죽음이나 월세만큼이나 확실히 말할 수 있네. 이게 그러니까 죽음은 그렇잖아요. 확실할 수 있고 근데 월세는 이 현실이 딱 거기에 현실의 감각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에 담아둔 DNA 사람들 귀에 새겨놔 문신처럼 이렇게 되고 또 재미있는 게
이야기가 돼서 돌아다니게 돼 이 거리를. 이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그냥 내가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소통되고 유통되고 하는 과정들에서 다시 뭔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불 꺼진 내 까만 방은 서울 밤하늘 거길 비춘 작고 밝은 별들은 내 생각을 담은 라임들, 그게 내 삶을 만든 시야. 이것도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도 다 담겨 있고, 단순히 정말 막 아까 막 불꽃 폭탄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 서울의 그 밤하늘의 작은 그런 별빛들이 그 내 생각을 담은 라임이라고 표현한 것들, 그것이 이제 나의 어떤 음악이 되는 거. 이게 이 사람의 시선이 그냥 화려한 것들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지만 깜빡거리는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 Justice State of Mind,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저스티스로 샤라웃한 것 같아. 그래요? 여기 앞에 보면 나스도 나오지만 전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영향을 받고 그쵸. 내 영향을 또 전파하겠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내가 바라는 건 정체된 이 문화가 거센 바람을 얻으며 거두며 앞으로 나가 빛을 발하는 것, 내가 말하는 걸 기억한 어린아이들이 어서 자라는 것. 이러면서 포부, 자신의 어떤 음악적 포부들도 여기에 딱 드러내면서 내가 이 판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의지, 음악의 감염력에 의해서 보이죠?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Fake it till I make it. 어쩌면 누군가에게 내 말은 헛소리, 그 앞에 그 가사가 있잖아요. 이 헛소리라고 하는 게 좀 저는 꽂히거든요. 헛소리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새로운 말이 등장했을 때는 그건 늘 헛소리로 받아들이거든요. 기성의 사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마 But fake it till I make it,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새로움이 이 어떤 판을 바꿀 거라고 하는 어떤 의지들을 막 드러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10번째 트랙 누군가.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아까 그 얼마냐? 그 노래처럼 이건 이제 누군가라고 하는 그거를 계속 박아 넣으면서 그 다양한 누군가들이 등장하죠. 다양한 누군가들이, 뭐 그 누군가는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뭐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라고 지칭해 놓으면 아직 정체성을 입지 않은 어떤 불특정한 존재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박아 놓으면서 아직 정체를 입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에는 또 무엇도 있냐면 내가 누군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꿈, 누군가는 삶, 누군가는 숨, 누군가는 라임, 그러면서 이게 난 그 누군가의 나무, 난 그 누군가의 뿌리, 난 그 누군가의 열매, 난 누군가의 중심,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벌써 누군가의 누군가, 난 누군가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어떤 책임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기분, 마치 누군가의 생일날 내 누군가는 모두 신과 같으니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누군가가 될 수 있고 누군가도 나의 누군가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고, 그러면서 다다른 결론은 너무 멋있어. 이게 다른 누군가는 누군가의 꽃이 되니 우리 삶에 서로의 이름을 딴 꽃이 영원히 필 테지 이렇게 이어질 때, 물론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결론일 수 있고 또 뻔한 결론일 수 있는데, 이 노래를 처음 들으면서 누군가를 막 듣다가 여기에 딱 다다르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비약하는
이 말들이 확 비약해서 꽃으로 확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있었던 의미 있는 그런 노래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블루지한 그 어떤 노래가 마무리로 쫙 깔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 곡으로 딱 넘어가는데 마지막 곡은 그냥 무너지는 노래 아니에요. 아, 노래는 아니지만 네, 이걸 이제 스킷이라고 예. 하는데 우리 저번에 왜 네네네, 사마 스킷. 거기서 예. 봤듯이 예, 어머니랑 그냥 어머니와 통화 내용을 네, 이게 쭉 한 보여주는데 3분 정도 예. 쭉. 네. 근데 어머니도 삶의 고단함 그리고 그 삶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것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 이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도 또 보이고 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들의 말도 보이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게 마무리로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그래 어쨌든 여기로 쫙 모이는 듯한 느낌 들어요. 그 모든 말들이 여기로 모이는 듯한. 근데 뭐 이게 이것만이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그 모든 다양한 어떤 삶과 음악에 대한 태도들을 가지고 여기로 딱 왔을 때 이 어머니가 걱정하면서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마음, 또 본인의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할 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진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모든 노래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확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 뭔가 이렇게 내가 철푸덕 주저앉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의도하고 이 뭐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걸 녹음해야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덧말리기 더 뭔가 어머니 말에 대해서 더 덧붙이거나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지만 네, 이 노래는 아니고 이 스킷에서 계속 듣잖아요. 주의 네. 깊게. 네. 그런 게 좀 네,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덧말리기 돼가지고 어머니 말을 계속 듣는 듯한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앨범 전체에서 이제 불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의 음악의 뿌리 또는 이제 나라는 덧말리기라는 래퍼의 뿌리 뭐 이런 거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이런 녹음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말들로 이제 귀결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데 이 노래가 앨범이 흐름을 이렇게 쫙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흐름을 이렇게 쫙 어떤 마치 그 어떤 그루브를 타듯이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뭐 주제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음악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감정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쩌면 여기서 하는 말들이 뭐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흔하게 하는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화법으로 혹은 자신만의 표현으로 드러내면서 이 흔한 말들을 굉장히 낯설게 만들고 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음악 자체도 저는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재밌었어요. 좋더라고요. 네. 어떤 트랙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좋았던 노래? 저는 같은 옷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같은 옷이. 저 이 훅 부분이 너무 약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 재밌더라고요. 뭐 가사적으로 보면 저는 뭐죠? 선레이즈가 좋긴 좋았는데 가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어떤 태도나 뭐 이런 것들 다른 데서 잘 발견하기 어려운 태도잖아요. 네, 그래서 좋았는데 네. 노래 자체로는 저는 이 같은 옷이 좋았고요. 이 가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힙합이라는 음악을 이제 대중에게 딱 각인시켰던 그런 선구자들을 계속 호명하면서 덧말리기. 우리 저번에 왜 페이드인 서울에서도 페이드인 풀이라는 앨범 자체가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라킴인가? 네, 그런 래퍼의.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가져오는 게 덧말리기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지만 젊은 세대 래퍼지만 어떤 그 뿌리나 근본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그들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해서 그 다음에 또 나도 영향을 미쳐 이런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래퍼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뭐 존경하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긍부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소환해서 내가 영향받은 내가 리스펙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가지고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아류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그 덧말리기 가사적으로만 보면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도 함께 있지만 어쨌든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이 새로운 말이 영향을 미칠 그 미래의 어떤 시간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준비하시고 너무 길게 했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